마스크 안 끼워주더라고. 자, 하나 끼워서 하나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서초동 땡볕 아래서 2시간씩 사회를 봤더니 얼굴이 따가워서 밤에 자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알아서 모신다. 바로 이렇게 시원한 자리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달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정성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박영희들을 정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간조숙에 13분이 앉아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모두 부산에서 오신 분 같은데 목소리가 딱 부산 목소리예요. 아침부터 차 타고 오시느라 고생들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유튜버들께서 이분들에게 박수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조금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가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망할 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6.20 유튜브 애국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회대회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국 선열과 호국경영 그리고 유엔 참전 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누군지 모르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아직도 저 밖에 나가니까 네가 누구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머리 중간에 그렇게 빠져있어?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통로고 저를 좌파라고 하는 사람, 제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평양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많습니다. 다 알아도 혹시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태극기 집회 원조사이자 손상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부산 아줌매들 보니까 자갈치 시장이 자꾸 생각이 났어. 오늘 아무래도 저녁에 회를 한 사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애국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 때마다 여러분의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박수 치면 문재인이하고 박원순이가 거기 또 300명 왔니 500명 왔니 거짓말 하니까 치고 싶은 사람은 치세요. 자, 속도를 빨리 합니다. 너라 TV, 너만 몰라 TV, 대한 TV, 건국 TV, 진짜 안 치네. 유튜브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 TV, 나그네 TV, 이영란 TV, 주사랑 이영미 TV, 청년탐정, 이승관 강경 TV, BTV, 복만 TV, 전상호 TV, 마스터 TV2, 모르드게, 주혜길 TV, 강야 TV, 빅뉴스 정시대 TV, 찬양 TV, 생명 살리는 TV, 복음의 TV, 성령 충만 TV, 순종 TV, 예수복음 통일 TV, 요새 TV, 국성 TV, 엘타임즈, 띵장, 이계성 TV, 이동욱 TV, 이봉규 TV, 엄마방송, 신소불 TV, 김선미 TV, 손상대 TV. 자, 항상 이렇게 40개쯤 되는 많은 유튜브들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유튜브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 대회는 830만 해외 동포와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걱정하는 북한의 동포들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북한 동포들이 여기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에서 하는 이 유튜브만. 진짜입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심각하고 김여정이도 쫓겨나고 북한이 뒤집어 엎어지면 그 힘은 바로 사랑제일교회 모신 여러분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매일 보던 분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신성월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던데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기 전에 눈을 떼야 되는데 아직 눈을 못 뜬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처음으로 연사 한 번 모시기 전에 눈을 먼저 띄우고 합시다. 마스크를 시험했더니 눈을 감은지 안 감은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일어나기 전에 눈을 뜨고 이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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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라! 눈을 뜨라! 눈을 뜨라! 이거 너무 세게 했나? 정강호 목사님 좀 일어나셨네요. 감옥 갔다 오셔서 건강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 나오면 몇 달간은 몸살을 앓습니다. 자, 건강하시라고 두 번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강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내일이면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연사. 야, 오늘은 아마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공부를 확실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경대전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여기를 안 오니까 목이 간질간질해서 혼났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 토요일날 서초동 앞바다를 갔더니 사회가 애매해가지고 손상대 사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갔다가 저쪽에 가로세로 연구소 또 갔다가 왔다 갔다가 땀만 뻘뻘 흘렀는데 마침 손상대 선생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소위 족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사랑교회에서 말씀드린 게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오늘 정광훈 목사께서 이거 계속 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즐거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사를 하려면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시는 이원규 박사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설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흔히 세기말적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까지 역사가 대부분이 세기를 중심으로 19세기, 18세기, 17세기 낭만주의 시대, 바로크 시대 이렇게 세기를 가지고 따졌는데 요새는 그 세기보다 시대를 중심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엊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년을 상대로 해서 세계사가 조금씩 바뀝니다. 1912년에 그 못된 레닌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한 70년 해보다 보니까 공산주의의 단점이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1980년에 고르바초프가 문을 닫았어요.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고르바초프를 좀 올렸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쁜 아인시앙 레짐, 체제를 정리하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그 후로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존경도 받고 자유지식인으로 세계의 추앙을 받고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기말적인 위기가 아니라 시대말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딱 1950년부터 딱 70년입니다. 2020년.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한반도 중간에서 터졌어요. 터지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실컷 싸움을 해오고 70년을 야단 법석을 치다가 이제 마지막 이것을 정리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0년을 마무리하면서 들어선 이 나라의 소위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이 억만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어요. 요새 100세 드신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가 나이가 100살. 이 양반이 가만히 앉아서도 숨이 찰 지경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 양반이 나서서 동아일보 등등에 글을 쓰면서 이 세상의 시대가 폭망한다고 열심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군대가 폭망이다. 경제가 폭망이다. 아주 피 터지는 호소를 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100살이 돼가지고 이러세요. 그런데 이 나라의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와 경제적 소득을 즐길 30, 40대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얘기예요. 요새 보세요. 우리 정치를 단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이 윤미향이, 한명숙이, 조국이, 김여정이, 문재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윤미향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여성들을 끌어가서 성놀이기로 삼으면서 위안부로 그들의 육체를 침해하고 파멸시켰습니다. 윤미향과 그 등등은 그 위안부들의 정신을 파멸시킨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제 제국주의의 만행에 못지않게 더 큰 겁니다. 옛날 고려에 우리 고려 처녀들이 몽골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많이 끌려가지고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시 고향에 돌아오겠다고 가진 방법을 다 써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 해서 환향녀라고 했습니다. 귀환하는 환자, 그리고 고향이라는 향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몽골로 끌려간 것이 그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백성들은 저 환향년 봐라 하면서 모른 체 했어요. 우리 국민이 너무 잔인해요. 예를 들면 엊그제 무슨 신문을 보니까 20살 먹은 입양한 여성이 25살이 될 때까지 백혈병이 걸렸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왜 내보냈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좀 알겠다고 해서 병든 몸으로 한국을 와서 열심히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입양기관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당신 딸이 이렇게 와서 25살이 됐는데 지금 병든 몸이다. 오늘 내일 한다. 좀 만나보라고. 나 안 만나겠다. 세상에 이렇게 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고약해.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우성과 교만과 흉은 일체가 이번에 부정선거로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하기 중에서 더 심각하게 제기해야 할 문제는 이른바 방금 손상대 선생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수 농객들의 자멸적, 자살적 변절과 행태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부정선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없다. 그리고 말하지 마라. 무식하다. 부정선거 얘기하는 내 유튜브 안 봐도 좋다. 별소리를 다 해요. 아,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많은 찬란한 업적, 그들의 공로를 아까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개탄하고 비판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진짜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고 개과천선을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아무개, 김아무개, 황아무개, 이주저 꼬마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박수를 받으면서 전 세계 많은 해외 동포들, 북한에 있는 2,400만 동포들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정신적 귀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8년 전에 미국에 갔습니다. 참 오래전에 갔습니다. 갔는데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던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와서 한국을 잘합니다. 그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을 다녔고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대학을 다녔는데 또 필라델피아에 네이탄 스타만이라는 또 평화봉사단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둘이 아주 친합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그 네이탄 스타만을 브루스 커밍스가 가끔 놀러 와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캔 맥주도 먹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한국 전쟁에서 이상야릇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보 당신 말 틀렸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근히 얘기를 들자면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는 거야. 여보시오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우리가 쳐들어갔다면 그렇게 3년 만에 저 부산까지 쫓겨갔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저들이 쳐들어오도록 미국이 이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스탈린의 비밀문서가 폭로됐어요. 그 보니까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해라 하고 진행한 문서가 나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그때 그런 이상한 배후 상황이 있었을지언정 진짜로 남한이 북한을 북침했다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딴소리를 붙였어요. 자, 오랜만에 자기 말이 오해되고 어찌고 해야 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브루스 커밍스 박사의 그것을 이용해서 한국의 수많은 좌파들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해서 몇십 년 동안 떠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35년 만에 브루스 커밍, 지금 시카고 대학 명예교수예요.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판단했던 사람도 이번에 사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보수 대연합에 진정하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뛰어요. 요새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거만 빼놓고 다른 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문재인보다 더 훨씬 공격 세게 하고 막 해요. 그러나 본질을 빼고 하면 남북에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차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연하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아니면 침묵하고 하지 괜히 내가 보수의 중요한 농객이라고 폼 잡고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새 김여정 등등한테 저렇게 개망신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이라는 분은 명색 대통령이 돼서 그러는지 말을 함부로는 안 하고도 조용히 하고 있지만은 그 옆에 있는 통일부 장관에서 정화목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미국 탓입니다. 미국 돈이가 아니었어. 정세현이 정말 웃기고 자빠져서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시대 말기적인 이 작동선이 이것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이 오는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왔죠. 의인이 있어서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네의 도시를 망하지 않게 하리라. 일제시대에도요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일제에 아침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 독재 때도 나치의 수많은 구교, 천주교들이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신교의 본헤퍼 목사 한 사람이 이곳을 미친 자에게 문제들을 맡길 수 없다 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어요. 목사가 암살단에 가담했어요. 29인가밖에 안 본 젊은 사람이에요. 그 용기가 이 세계를 움직였고 몇백 년 후에도 이 강단에도 본헤퍼의 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역사의 승부를 걸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본헤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 독일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기독교가 말이죠. 제가 일부러 애매한 생각을 오늘 아침에 컴퓨터에서 확인했어요. 일본 신사참배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복잡해요. 보니까 1938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목의 총회 대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나왔어요. 예수교든 기독교든 천도교든 불교든 간에 현실의 악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은 가짜예요. 예수가 살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는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왕에게 바로 소리하고 왕을 비판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줬던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민중운동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는데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시대의 정의를 외치지 않는 기독교 종교는 가짜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뭘 했습니까? 중세의 암흑시기에 물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한 적도 있었겠지만 요거 사면 천당 간다고 면제부 팔아먹었어요. 면제부 아세요? 종이 딱지 가지고 5불 10불 받으면서 요거 사야 천당 간다고 주장했어요. 이따위가 기독교의 진면목입니다. 중세에서 면제부를 팔아먹는 그 종교, 그 종교와 비슷한 종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하태경, 무슨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 야당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누굽니까?
김무성 이런 등등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제가 1년 동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감옥소를 간지 100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을 매일 생각하면서 그래도 제 양반이 감옥소에 있을 때까지 나오실 때까지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이 비슷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지금 한 6년 동안 제가 재판을 4번 받으면서도 별 할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돈을 넣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째 32년, 29년을 감옥소에 있어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또 하루가 넘는구나. 저도 감옥소에 가서 며칠 열흘씩 이렇게 있어본 적이 있어요. 유치장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1000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그 하늘 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1000일을 감옥소에 있어요. 근데 그 감옥소를 누가 보냈습니까? 문재인이가 보내기 전에 김무성이가 보낸 거예요. 하태경이가 보낸 거예요. 맞죠? 유승민이가 보낸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보내놨고 이사모니가 슬그머니 나가서 저거 나가서 뭐 바른 미래다니까 틀린 미래다니까 하다가 어머러물 안 되니까 또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것이 지금 미래통합당. 해도 잘 안 되니까 정치꾼 기술자 김종인을 딱 붙였는데, 조선일보에서 아마 김대중 주필이가 그거 쓴 거 같는데, 김종인 비례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알바 지도부라고 썼던 거예요. 알바 지도부. 참 재밌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다는데, 알바생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학비를 위해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알바를 한다 보시냐. 알바는 거룩하다. 이것은 문재인에게 하청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하청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이번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차명진 같은 사람, 김대호 같은 사람 목 자르지 않고 끝까지 던졌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번 선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통기박선시키게 우리입니다. 저 사람들이 가짜 보수 정당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 복잡하게 만들고 비례대표 복잡하게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당진하고 마음을 똑똑히 먹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김문수, 제가 10여 년 이상 내 형님 동생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저하고 같은 경주입니다. 지 부인이 내 고향 순천 출신이야. 아주 가까이 지내요. 아니 이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이 정광훈 목사가 재판하는 그날 종로경찰서에 가서 목사님 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목사님한테 야 가고 저 3년 좀 있다 가라. 내가 3시 앉아서. 그래서 아니 김지사 당신 왜 지금 가냐고. 아니 오늘 꼭 가야 됩니다. 아니 뭐하러 가? 꼭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에게 이것이 아무것도 잘 안 되면 목사님은 영성 기도로 하실 때도 있지만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하도 해서 아주 둘이 얘기하시고 내가 나와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억지 소리인지 모르나 그 다음날 조원인이 서청문회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큰 소리를 빵 쳤는데 미래통합당 황교안이가 야 웃기지 마라 하고 모른 척 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것저것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김무수 총무상을 버려버렸어요. 최인식 총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국민의힘 사무총장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이런 얘기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 사람. 그리고 뭐 심상정이하고 봐서 붙어서 이거 어디 가서도 이길 사람이 못 되면 싹 올라가고 딱 그 낙타 바늘구멍으로 싹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에서도 기독자유통일당에서도 이은재 의원이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좀 크게 불러서
우리 번호가 19번에서 한 9번이나 8번 정도 되면 훨씬 더 많이 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견제를 하고 방해를 하더라도 훨씬 더 표를 많이 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거 옛날 불교 집회 갔다고 누가 야단을 치고 거기에서 1번, 2번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은이 올라오고 자기들 밀릴 거면서 반대하면 이래갖고 자멸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어야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반대 공작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재인 독재를 타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진영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모으고 용서해서 새로운 힘과 정열로 8월 15일에 정광훈 목사를 앞장세워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의를 앞장세워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때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구했다 하는 후일담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참아야 더러운 부정선거를 한국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당해가 끌려가서 김정은 독재의 공산 독재 신민 노릇을 하고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표는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전 세계 대학의 정치학도 통계학도에서 학교의 가짜선거 신뢰하고 매달 토론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만두고 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번 8월 15일에 반드시 민주가 승리한다는 것을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에서 보이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기계를 만천에 밝힙시다. 제가 아까 좀 생생냈던 일본교 발달에 있다 와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자칫하면 혼자 시간 다 까먹을 뻔했네. 오늘 시간이 4시 반까지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 전라도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했답니다. 한 반에 25명이 선거를 했는데 투표 용지를 까보니까 35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경재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전부 25명인데 왜 35표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말,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이런 국회 배지 다 떼야 됩니다. 배지 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방송 이미 보셔 잘 아시겠지만 이봉규 목사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뺏길 텐데. 아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그 큰 유엔총회 회장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 바로 주위에 연설을 차례가 됐어요. 그게 딱 올라가자마자, 클린턴 대통령 주위에 차례가 돼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첫 마디가, 아니 나도 연설 꽤나 하는데 하필이면 클린턴 뒤에 순서를 매겨서 오늘 죽 쏟다. 전국 웅변대회에서 1등만 도맡아 하신 지금 김경재 뒷장에 바로 이렇게 마이크를, 오늘 사랑교회 제가 처음 마이크 잡는 날인데 하필이면 김경재 의원 뒤에다가 마이크를 맺혀서 죽 쏟습니다. 오늘 저는 죽 쏘고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문재인 씨가 굉장히 그전에는 운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김경재 의원처럼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은 그래도 뭐 서울대 나왔고 뭐 실력이 있잖아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은 좀 잘생겼다. 그렇다고 정치 경력이 뭐 그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이렇다 할 경력이 없어요. 무슨 지가 나라를 구했어? 아니면 뭘 한 게 있어?
근데 운이 더럽게 좋아서 촛불난동 세력에 의해서, 그 전에 노무현 사망했을 때 이제 영정사진 탁 들고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사진 탁 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른바 주사파 좌파들한테 눈도장이 찍힌 겁니다. 노무현 형님이 죽었는데, 다음 선수는 저 사람이다. 영정사진 탁 들고 나오는 모습에 좌파들이 말하자면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운이 좋아서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될 때도 지가 운이 좋은 게, 너무 좋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난동으로 그 탄핵될 사안입니까? 어떻든 휩쓸려가지고 가짜뉴스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최순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운이 좋아서 광화문을 뒤덮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되자마자 경제 말아먹어, 국방 말아먹어, 외교 말아먹어, 요즘도 다 말아먹고 있지만, 그런데도 지지율이 40% 50% 나오더니 급기야 60%까지 나와요. 차이나 게이트가 막 도와주고 하여튼 운이 더럽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오네.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 핑계로 지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잘했다고 이걸 선거에 막 이용을 하고, 그래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부정선거 이슈로 온 나라 국민들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코로나로 광화문 막아버리지. 명분이 되잖아요. 교회도 여기 사랑제일교회 막아버리지. 하여튼 운이 더럽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서는 또 한참 부정선거가 지금 서초동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유튜버 여러분들 수십 명 오셨는데 폭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윤미향이 또 터지네. 그리고 온 뉴스가 원래 부정선거는 잘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냥 너나 나나 다 윤미향이에요. 관심이 그쪽으로 탁 몰렸네. 자살이냐 타살이냐 신토 소장이. 그랬는데 또 김여정이라는 이 조그만한 여자애가 이게 무슨 폭파쇼를 하니까 이게 또 온 뉴스를 덮고 김정은이가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왜 김여정이가 설쳐되는 거야, 전쟁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서해 5도는 안전한 거야, 이쪽으로 관심을 또 쫙 쏠려요. 그래서 문재인가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어려서부터 계획돼 있었다면, 무시무시한 한과 아버지의 한이 어쨌는지 뭐의 한이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한을 가지고 일부러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철저한 계획하에서 사법고시를 보고 김종숙을 선택하고 서울대가 아닌 경희대를 자기 말로는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다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하여튼 그러고 노무현이란 인간을 운 좋아서 만났을까? 접근을 해서 만나서 인권 변호사 한다고 인권 한두 건 몇 건 하고 돈은 또 이상한 데서 더럽게 벌었더라고. 하여튼 그러고 계획하에서 노무현 접촉하고, 양정철이를 자기가 비서실장일 때 양정철이가 춘추관장하면서 기자실 대못 박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군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 바치고 깜빵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양정철이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엄청난 일을 저지를 사람은, 또 그게 우연히 둘이 만났을까요? 철저한 계획하에서 어려서부터 20대 30대 노무현 만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작업하고 대통령 돼서도 이러이러한 작업하에서, 영화 기생충에 보면 주인공 남자애가 서울대 학생도 아닌데 위조해가지고선 그 집에 침투하면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네 가족을 싹 다 들어가잖아요. 그 주인 집에.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계획하에서 나는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침투해서 이렇게 조직하고 저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윤미향을 만나고 저렇게 민노총을 조직하고 저렇게 뒤에서 전교조를 후원하고 이렇게 진지전을 계속 구축해 오는데 합류하고 인간관계를 쌓고, 이러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 완전히 그 기생충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 집을 완전히 그냥 접수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접수했는데 그 접수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중계하고 뭐 오늘 유튜브에 여기서 중계하면 최소한 한 5, 600만 원 보겠다. 다 합치면 5, 600만 명이 텔레비를 보고 여기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고 서초동에서 지금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부정선거 밝혀라 뭐 이렇게 구호 외치고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계획이 있는 저 집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 그런 정도는 우파들은 무너졌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무시무시한 어려서부터 계획해서 진지전을 구축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우연을 빙자한 계획이 있었다면 그들은 못 무너뜨립니다. 뭐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면 혹시 또 도매금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백날 유튜브 중계하고 백날 10월 3일, 10월 9일날 그 많은 인파가 광화문, 서울역서부터 광화문까지 싹 덮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네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무지하게 겁먹었을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에 겁먹고 아마 뭐 유화 제스처, 뭐 야당과 뭐 예를 들어서 뭐 협치 세기를 열어간다든지 아니면 부정선거 수사하는 척이라도 한다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집단은요, 이 문재인 씨는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운을 빈자에서 자기가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적을 무너뜨리려면 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자유대한민국 지명이니까 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나라가 달라서 적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요, 그 주인공 이 침투한 집이 조효정이가 안주인인데 어리버리예요. 그냥 부자로 그냥 편안하게만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자식 키우면서 아무것도 몰라 어리버리. 그래서 다 침투당해서 다 맥혀요. 근데 남편도 잘 몰라요 어리버리. 근데 나중에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을 자기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건방지고 오만하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때를 건드렸어요. 그게 어딥니까? 종교예요. 기독교를 탄압을 해도 이렇게 탄압을 해가지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요? 주사파가 1000만 명, 2000만 명이 하나님을 이긴다고요? 천만이에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장착하고 아멘만 해서 안 된다니까. 유튜브만 해서 안 돼요. 들고 나가서 어떻게 돼? 싸워야 돼요. 나라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찾아야죠. 미국에서 갖다 준다. 우리가 찾을 때 스스로 우리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가 안 하는데 뭐 기도만 하고 아멘하고 그냥 유튜브 중계만 하는데 미국에서 하나님이 참만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집회허가 필요 없습니다. 주지도 않잖아. 안 주는데 뭐 연단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연단 선차하려면 집회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박원순이가 주겠습니까? 8월 15일 날은 다행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미리 그 예약을 해놨대요. 그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날은 끝장내는데 끝장내기 전에 내일 모레면 뭡니까? 6.25잖아요. 6.25에 전초전을 하는데 무대고 연단이고 필요 없어. 광화문에 다 나와서 자유대한민국을 외쳐야 돼요.
광복이다.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자유 대한민국 찾겠다. 그런데 각자 나왔는데 100만 명 깔아봐. 어떡할 것 지들이. 그러면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 허가고 먹을 필요 없습니다. 6.25 다음에 뭐예요? 6.25 다음에 뭐예요? 재헌절이잖아. 헌법 고쳐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이 헌법을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지키고 재헌전날 여러분들이 1인 시위로 나가서 지키고 마지막 화렴정정 용의 문은 언제쯤 찍습니까? 광복절날 정강호 목사님 연단에 세우고 네? 민경호 의원 등등 부정선거 싸우는 사람들 총화 단결해서 그날은 끝내야 됩니다. 제2의 광복 나라를 이번 8월 15일 날 찾을 시간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아메가지 안 될 테니까 싸워야 돼요. 싸웁시다 여러분. 자, 우리 수고하신 이봉규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김경재 의원님 앞에 서서는 김경재 의원님이 좋을 뻔했네요. 자, 우리 이봉규 박사님 코디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만은 오늘 멋진 코디 중에 하나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덧버스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저도 앞으로 까만 덧버스를 좀 신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파에 참 목숨 걸고 싸운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참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신 분 대부분이 전국 웅변대에서 다 2등까지는 다 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나오시는 이분은 연세는 있으시지만 이분은 1등만 3번 하신 분입니다. 문재인 끊으면서 사과하자! 대수천의 우리 이계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계선입니다. 요새 귀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 총장 신부님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자살하는 거 하면은 또 50세 먹은 그 자매님이 30대 신부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려고 이제 문재인이 망하려고 천주교도 망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 내가 깊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저 잘 아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신부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제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미국과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는 그 기도 속에서 그 하느님의 영성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도 중국과 북한이 무너지면은 곧 끝장 날 거다. 그때를 대비해야 될 것 같아. 상당히 반가운 말씀이죠? 신부님, 정말 애국하는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냐면은 작년 5월 18일 날 우리 그 광주 5.18 때 희생된 군인과 경찰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민묘지에 묻혔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그 작년 헌축일 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5.18 날. 그랬다고 경기도 빨갱이 주교라는 이용훈이가 바로 직무정지를 지켜서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어요. 지금도 유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유배가 1년 만에 끝났다고. 그런데 밖에는 지금 아직도 못 나오는 그런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게 천주교도 이럽니다. 저는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이 내부 외환에 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부는 뭐냐? 여러분 부정선거죠.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1917년 5월 8일인가요? 대선도 부정선거로 했고 2018년 지방선거도 부정선거가 지금 톡톡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가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문재인은 지금 윤미향이나 조국 앞세워가지고 불의가 진실이라 국민을 속이고 있죠. 그런 인간은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하루님이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또 바로 속여서 국민을 속여서 바로 국회의원직을 강탈하고 시도지사직을 강탈하고 대통령직을 강탈한 그 문재인이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요새 김여정이라는 북한의 애충이한테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재인한테 뭐 대갈통을 깨고 싶다고 하더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우리를 속일 때 뭐라고 속였느냐? 나는 전쟁을 않고 대화로 평화 통일을 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김정은이한테 쌀과 돈과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바쳤는지 모릅니다. 실타기도 갖다 바쳤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마 문재인이가 감옥에 가면 하나하나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의 그 평화의 협약의 상징인 그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아시죠? 6월 16일 날 폭파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돈 179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지금까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338억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338억이면 우리가 평생 그 돈을 만져본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 돈에 그냥 거기다 폭파를 시켰는데 민주당의 외무위원장이라는 인간은 대포한 쪽이 다행이다. 이런 처죽일 놈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분통이 터져도 잡아놓죠?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제 문재인이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 거짓말했어요. 뭐라 했느냐? 미국 가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했다. 이게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는 내가 김정은이 편세기 갖고 다니면서 북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미국도 바로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해보니까 김정은이가 핵 폐기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도 문재인이가 어떻게 앞장서 가지고 중재대 역할을 하고 미국 가서 미국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북한 경제제재 풀어줄 줄 알았더니 그거 풀어주지도 않고 있고, 또 북한 핵도 인정을 받으려 인정도 안 되고, 이게 문재인은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경제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경제 제재가 지금 3년인가 4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과 이렇게 무역 거래도 먹고 사는데 코로나로 그 두만강 국경이 다 막혀가지고 거래량이 90%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이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심지어 요새 평양에 그 중간 관들까지 3개월 배급을 못하고 폭동 일부 직전입니다. 그걸 이제 한국으로 이제 쏠려서 한국이 이제 침략하려고 한다 이런 방편으로 이제 북한에서 공동 그 사무실을 폭발을 했는데, 그러면 문재인한테 큐를 준 겁니다. 뭐냐? 너 미국 가서 트럼프가 요새 11월달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밀리고 있답니다. 트럼프를 가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바로 북한 경제 제재 풀고 북한 핵 인정해라, 이런 걸 아마 암시적으로 문재인한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겁나니까 미국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문재인 지금 한 일이 뭡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다 못하게 하고 미군 철수하라, 한미 동맹 해체하고 이런 짓을 계속 온 때까지 떠들다가 이제 북한에서 한 방 맞고 특사 보내서 좀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까 그 신부님 생각이 언뜻 그 연관이 되는데 바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북한이 바로 트럼프를 골병들게 만든 것. 미국 대화한다고 골탕 먹은 건 트럼프만 골탕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이고 대화에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한 방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흔들리냐 아시죠?
지금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경제 제재는 아니지만 이제 무역 보복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경제가 완전히 짜부러졌는데 미국에서 한 방 가지면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이 중국과 북한이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북한 경제 제재 해제하고 북한 핵 인정해달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하면 트럼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문재인은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김정은이한테 제이고 트럼프한테 제이고 그러면 이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잘 이용하면은 하루아침에 문재인이 무너뜨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내부위원회 문재인이 바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치고 저는 이거 외치고 안 가면 잠이 안 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원흉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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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 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북한의 그 옥류관이라는 그 식당의 주방장 어범수란 놈이 문재인을 보고 쌍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 같으면 이놈의 새끼하고 밤에 빤스바라로 잡으러 뛰어갑니다. 가다가 38선 넘어가다 고사phong 맞아 뒤지는 날이 있더라도 갑니다. 그것도 못 가서 열받으면 저녁에 냉면 5그릇 시켜먹고 배 터져 죽습니다. 살아있는 게 용이에요. 좌파들은 창피를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엄청 바쁘신 분이요. 병원에 환자는 안 고치고 문재인 때려잡는 데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곳곳으로 좀 쫓아다닙니다. 우리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좋아하십니까? 유튜브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 오늘 이봉규 대표님 오셨지만 지난번 제가 똑같은 연설을 하잖아요. 똑같은 연설을 하는데 이봉규 대표님은 제목을 기가 막히게 빼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다. 국민들이 다 죽는데 의사고 목사고 필요 없다. 제목 이렇게 딱 달았는데 37만 건. 그래서 제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동욱 TV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재인의 거짓을 알리자. 그러면 딱 구독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 제목을 잘 다니까 저도 요즘에 막 1000건씩, 2000건씩 올라오더라고요. 조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님들 오늘 제목을 잘 다시면 여러분들도 한 30만 건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저는 왜냐하면 증거 자료를 탁탁 가지고 와서 저는 과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박원순이가 죽겠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유튜버님들도 위에 자료를 저거를 최대한 선명하게 탁 해서 보여주십시오. 좌파들도 많이 본대요. 제 얘기는. 근데 자기들도 보니까 경찰들도 뭐 경찰이 그렇다. 자기들도 미치겠다고. 다 맞는 소리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게 여러분들 메르스 아시죠? 메르스. 메르스가 박근혜 정부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저때 이제 난리를 쳤어요. 메르스 때 38명 사망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38명이나 사망했는데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문재인이가 했다고 그 말을. 38명 사망했을 때 박근혜 사과해야 된다. 왜 아무도 책임 안 지냐.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정부가 메르스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르스 때.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세월호 아시죠? 2014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그냥 여객선이 사고 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한데
국민 304명이 사망했다. 이건 누구 책임이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탄핵하고 이걸로 촛불 들고 별 지랄 발광을 다 했습니다. 이걸로. 맞죠?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 코로나로 여러분들 고통스럽죠. 외국도 못 나가고 경제도 엉망이고 사람도 함부로 못 만나고 역사 이래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280명 지금까지 사망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망했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때문에 사망했는데 문재인 말대로 하면 메르스 때 38명 사망했을 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했죠. 280명 사망하면 자기가 했는 말에 책임을 져야죠. 세월호 사망자의 2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월호 사망자 초월할 거라고 봐요. 문재인 탄핵돼야 되겠죠. 그다음 이게 왜 문재인 책임이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증거 자료로 말하는 거예요. 저게 2월 2일 날 박원순이하고 강경화가 저도 그때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경기도 의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창궐하는 중국 막아라. 2월 2일 저때 난리가 났었어요. 의사들이 막아라 하니까 자기들도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 2월 2일 날 막겠다고 저렇게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저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2월 2일 날 막았더라면 우리나라에 280명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무렵에 막았던 대만, 홍콩, 베트남, 몽고 사망자가 거의 없잖아요. 적거잖아요.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데 2월 2일 날 중국을 막지 않았어요. 누가 저 장관의 감히 장관의 말을 2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 순에 그러니까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 제목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퍼졌다.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사람이 280명 죽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이름은 중국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 좋아해서 중국 바이러스란 말도 바꿔버렸어요. 코로나19로. 지금은 중국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봤는데 우리나라 장관이라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한국 사람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이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촛불 들고 난리 나고 아마 계란 얻어맞고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 보수 국민들 너무 착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저거 이인영 민주당 여당 대표가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중국 사람 막아달라.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 죽는다. 간청을 하니까 중국은 친구다. 못 막는다. 중국 친구니까 같이 고통을 나눠라. 저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을 내주는 거예요.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이거 책임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요. 강경화, 이게 외무부 장관입니다. 외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무식한 나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2달 후에 4월 1일 날 막았어요. 4월 1일 날은 왜 막았습니까? 잃어버린 2달입니다. 2월 2일 날 막아야 되는 것을 4월 1일 날 입국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로소 2월 2일 날 했더라면 무고한 국민 280명이 사망도 안 했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 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메르스 때 그랬어요. 왜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냐 대통령이. 대통령이 왜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고 한국 사람 때문에 퍼진다는 박능호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사과를 안 해요. 저렇게 거짓말했는 강경화, 막는 건 무식한 나라라 했는 강경화 4월 1일 날 2달 늦게 막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요. 박원순이 저 원유 중국 사람 환영한다 2월 24일 날 했는 말입니다. 중국 유학생 관광객 다 와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2월 22일 날 집회를 못하게 하겠어요. 코로나 퍼진다고.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대한민국 거리를 다 돌아다니라. 박원순이가 전했습니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뭐냐 하면요. 왜 이렇게 했느냐. 12월 달 기사인데요. 문재인이가 너무 좋아서 12월 달에 외교적으로 이례적으로 야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 시진핑이 모시는 거 성공했다. 12월 달에 기사로 여기 보면 돌연적으로 정말 너무 좋아서 시진핑이 님이 우리나라 오신다. 그 다음 옆에 거요. 3월 달에 국민들은요 코로나가 대구에 2월 19일 날 터져서 죽어나가는데 강경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3월 달에 시진핑 예정대로 오신다. 국민들 죽어도 시진핑 모시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거 정말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지금도 면세점에 중국 사람들 활개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중국이 속국 같아요. 지금 하는 게. 그 다음 슬라이드. 4월 1일 날 모든 입국자 막았다는 기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연합뉴스 기사예요. 제가 그래서 증거를 갖다 대잖아요. 저 이동욱 회장이 4월 1일 날 2달 넘게 막았다는데 맞냐? 저는 연합뉴스 기사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팩트니까. 2달 동안 늦게 막아서 세월호 7시간 했다고 그 난리를 쳤으니까 우리는 이 2달 연기해서 국민 생명 죽이고 이 사태 만든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요. 문재인이 메르스 때 38명, 양심이 있으면 280명 죽었는데 사과해요. 본인 말대로. 책임지고 한번 가세요, 스스로. 그 다음 슬라이드.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사람 들여서 대한민국 이 지경 만들어낸 인간들이 이 코로나를 가지고요, 이 병균을 가지고요,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요, 국민을 탄압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용도 부족한 행동입니다. 박원순이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이 자유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요구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집회를. 이런 지대가 되겠습니까?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금까지 쳐닫았어요. 이 병균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요. 병균을 이용해서 건권 선거했어요. 100만원씩 나눠주고 총선에 돈을 막 풀었어요. 병균 핑계 대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 사진 아닙니까? 저렇게 2m씩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병균 핑계 대고 코로나 세균 핑계 대서. 밑에 나이트클럽은요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밤새도록 춤을 추고 꺼놨고 난리를 하는데 5월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저 텅텅 비어있는 교회에는 그 다음 슬라이드 저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여기 스피커 틀어놓고 예배 시간에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배 볼륨이 너무 예배 방해하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스피커를 너무 볼륨 올리니까 동네 주민들이 박원순 보고 좀 줄여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 짓을 한 겁니다. 병균 가지고 이 짓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탄압만 한 게 아니고 고발까지 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병균 핑계로. 고발, 우리 애국 국민들 다 고발을 했잖아요.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죄 졌다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됩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경찰서 가서 박원순이가 저 고발해가지고 조사받고 있잖아요. 누가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보다 더 나쁜 나라예요. 예배 드린다고 저러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나이트클럽은 박원순이가 저렇게 마음껏 춤춰라. 이게 여러분들 의학 지식이 저처럼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도 양심이 있으면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런 나이트클럽 마스크도 안 쓰고 밤새도록 춤추는 거는 5월달까지 마음껏
방치했어요. 세균이 터져 나갈 때까지, 확진자가 터져서 수도권이 폭발될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박원순이가. 그 다음 슬라이드. 왜 저거를 방치하느냐 기자들이 물었더니 춤추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자유를 지키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뭐요? 필요 없는 거고. 예, 춤추는 거는 너무 중요하대요.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교회 문 닫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춤추는 것보다 못합니까? 나이트 유흥업소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은 문 닫는 게 맞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그 다음 순 박원순의 공산 코로나 다음 이게요 좋은 소식. 제가 박원순 고발했죠. 저거 예배 방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 방해 제가 고발했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난 금요일날 언론에 엄청 나왔어요. 박원순 고발당했다고. KBS, MBC, 전화가 이제 언론들이 박원순을 고발한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 보세요. 박원순 고발 딱 치면요. 박원순 고발당했다는 기사가 막 MBC, KBS, 연합뉴스, 공중팔 다 탔어요. 저 종로경찰서 진행 1팀에 이제는 박원순 불러서 조사하겠대요. 처음에는 박원순 어떻게 죽느냐. 그 다음 시간 저런 짓을 합니다.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우파는 200명 집회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 같은 시간에 좌파는 해. 민노총은 해. 이런 짓을 합니다. 저것도 고발했는데 똑바로 조사하세요. 정권 바뀌어서 직무유기로 처벌됩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 안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그래서 야외는요, 바이러스가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지금까지 전파가 된 바가 없어요. 전부 실내에서 다 됐잖아요. 아시죠? 나이트클럽 수백 명 됐잖아요. 탁구장 실내에서 탁구 치다가 탁구장 위험해요. 마스크 끼면 탁구 못 치잖아요. 힘들다. 숨찬데 어떻게 마스크를 껴? 그러니까 막 운동하고 이러니까 비말이 나오기 때문에 실내 헬스클럽 나이트 그 탁구장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딥니까? 쿠팡 물류센터. 물건 무거운 거 들면은 힘들어서 마스크 벗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수백 명씩 하는데 야외는 안전하죠. 실내보다. 야외는 안전하고 야외는 또 1m씩 거리두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야외는 이렇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정부 식약처가 국가기관의 식약처가 야외에서 마스크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코로나에 안전하다. 야외는. 그 다음 그런데 이태원 실내를 방치해서 난리가 났죠.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일어났잖아요. 박원순 때문에. 저걸 고발한 거거든요. 그 다음 이태원 쿠팡 난리가 났잖아요. 물류센터. 그 다음 그 탁구장 난리가 났죠. 한 100명 이상 또 발생을 했잖아요. 다음 수도권이 폭발이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박원순, 박능우 저런 인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질병을 공산 코로나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질병이 더 크게 번지는 거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끝까지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탁구장 확진자 나왔죠? 박원순이가 광화문 집회 못하게 하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래?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나는 그거 막아야 된다 했거든요. 탁구장 수 없는 사람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박원순 놀라지 마세요. 탁구장 안 닫았어요. 조심해서 탁구 쳐라 그랬어요. 왜? 국민들의 이 자유는 침탈해도 되지만 탁구는 중요한 거래요. 예배 드리는 거는 필요 없고 탁구는 꼭 쳐야 된다는 거예요. 탁구장 주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탁구장을 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탁구장 가봤더니 확진자 생기고 나서도 저렇게 마스크 벗고 치고 있더라. 그 다음 쿠팡에서 100명 이상 수백 명 나왔죠, 확진자가. 근데 이재명이가 2주 문 닫고 영업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2주 영업 정지하고 지금 영업합니다. 확진자 나와도 위험한 공간인데. 다음 클럽 부산 영업 시작. 그 다음 경남 연락 영업 시작.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얘기해요. 그 다음 저 인천도 시작. 왜? 유흥업소는 국민들 꼭 필요한가 봐요. 밤에 술 먹고 놀고 이런 게 꼭 필요한가 봐요. 그 다음 대구도 시작. 그러니까 눈치가 누가 보여요? 박원순이가 보이겠죠. 대구도 하고 경남도 하는데 거기서는 유흥업소 술 다 마시는데 서울은 왜 안 됩니까? 지도 거짓말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원순이가. 그 다음 순간에 서울도 시작. 서울도 술 처먹고 술 먹고 유흥업소 하는 거 합니다 이제. 근데 뭐예요? 야외 안전한 곳에서 집회는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 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야외에서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7명이 마스크 끼고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7명. 너네들 지금 유흥업소에 수백 명 춤도 추는데 7명 우리 예국 국민들 7명 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하겠다. 7명 하니까 박원순이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야외에서 마스크 끼고 단 7명 집회한다는데 감염병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염병입니까? 정치병입니까? 박원순. 그 다음 저 7명 집회하는데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 제가요 얼마 전에 공연을 갔습니다. 공연 보러 갔어요. 저 의자 보이시죠? 저는 의자가 2m씩 떨어진 줄 알았어요. 사랑제일교회처럼. 근데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두 칸에 한 명씩 앉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박원순이가 다 괜찮다 했어요. 해가지고 저 그냥 바바바박 다 앉아요. 2,000명 실내에. 예배는 2m씩 떨어져라 그러고 놀고 뭐 이런 거는 박원순이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속에 저게 위에 게 뭔지 압니까? 세종문화회관 3022명 한 공간에 실내 밀폐된 공간에 3022명 들어가는데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빡빡하게 다닥다닥 붙어서. 근데 야외에 7명은 안 됐대요. 실내에 3,000명은 되고. 여러분들 이게 양심이 있는 인간입니까? 없는 인간입니까? 제가 오늘 경찰한테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런 짓 할래? 저거 2차 고발 들어갈 겁니다. 박원순에 대해서. 자, 구리 선관위 사진인데 구리 선관위도 선거의 부정을 알리려고 애타게 갔더니 감염병 이유로 막아요. 감염병 위험하다. 감염병으로 정치 탄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래서 선거 부정이라고 말했는 게 무슨 죄라고 22명 고발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국민 고발 전문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그 다음 지금 이게 뭐냐면 대북전단 있잖아요. 자유를 알리는 대북전단. 대북전단 못 날리게 하는 것도 야외에서 날리잖아요. 감염병 위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신문 기사에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북전단 날리면 우리 국민 그거 뭡니까? 체포하겠다. 북한입니까? 여기가 남한입니까? 그 다음 저게 중국의 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았다는 사진입니다. 저 천안문 광장 수백만 명이 모였을 때 총칼로 하고 나서 지금 천안문 광장이 닫혔죠. 그 다음 저 총칼에 다쳤습니다. 그 다음 10,000명이 죽었어요. 박원순이가 그 다음 이거 기억나시죠? 저는 이거 작년 10월달에 광화문 광장, 이 광화문 광장이 천안문처럼 지금 무기한 쳐닫았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1m씩 떨어져서 집회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광장이 열려야지 선거 부정도 바로 잡을 수 있고, 문재인의 헌정 파괴도 바로 잡을 수 있고, 국민의 기본 거침에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박원순이가 자 이제 받기 힘들잖아요. 자기도 지금 눈치 보인대요. 경찰들 얘기가 나이트클럽 다 하는데 야외 집회 못하게 하려니까 눈치 보이니까 언제까지 못 닫겠거든. 박원순이가 뭐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심야 집회 금지 그거 법 만들고 있어요. 박원순이가 자기가 심야 집회해야 된다고 촛불 언제 밤에 계속 들었잖아요. 저것들은 촛불 들고 별거 다 해놓고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집회 못하게 하려고 심야 집회 금지, 청와대 앞 집회 금지, 청와대 앞 집회 금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55데시벨 이상 금지래요. 55데시벨이면요, 이 마이크 빼고 일상적인 대화가 55데시벨입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외에 금지, 이런 거를 박원순이가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광화문이 닫힌 사이에 나중에 나가면요, 이 마이크도 못 쓰고 청와대 앞에서 야간 집회도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문재인 쭉쭉 넘기시고 이 문재인 정권의 윤미향 비리 뭐 이 조국이 비리 뭐 다 덮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거 할머니는 울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마무리를 하면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 정말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습니다. 일단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아까 이병기 대표님도 그렇겠지만 모여야지 잘못도 바로잡을 수 있고, 북한이 중국이 왜 공산주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8월 15일 집회 저는 하기 힘들이라고 봐요. 왜? 정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정말 이 국민들이 박원순의 이 거짓, 이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거 침해하는 박원순의 거짓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거 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사들이 많은데 앞에 하신 분들이 1시간 반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뒤에 두 사람 연설을 못하고 오는데 부산에서 오셨는데 뭐 얘기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시간이 안 돼요. 뒤에 행사가 너무 중요한 행사라 1분만 하십시오. 1분이라도 하세요. 앞에서 이제 이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면 다음부터는 제일 뒤로 보내야 돼요. 1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제 날짜로 나온 자유일보에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제목이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외면은 굴종이 아닌 부역이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 외면이 부역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바로 그냥 인기기사 1위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50년에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6.25가 났고 낙동강 전선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고 자유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누가? 중공군이 침략을 해서 우리의 6.25 노래가 무찌르자 오랑캐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 난동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모든 잠들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자유를 회복하는 딱 직전에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4.15 총선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은 지켰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전선이 지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묘하게도 민정욱 의원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우리는 마침내 미국의 도움으로 아니면은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미친 자의 운전대를 막을 수 없다. 저는 요것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네퍼는 미친 자이라지만 저는 미친 자가 만취 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보수프가 일치단결해서 부역자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를 찾아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문학자로서 과징무탄결했습니다. 허물이 쓰면 고칠 거를 꺼리지 마라. 자유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본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공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을 줘도 5분이고 5분 주면 10분이고 10분 주면 1시간이고 앞으로 명단 짤 때 1시간 반에는 연사를 3명만 하세요. 아니면 1명만 해서 혼자서 다 해버리든지. 자, 그래요. 뒤에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창경 대표는 다음번에 1번 타자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 보내주세요. 자, 830만 내동포 여러분, 그리고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성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본nem이 이 정권을 건집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